아니 저번에는 제가 그 고소썰을 풀었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냐면요. 제가 1월 달에 이사를 왔어요. 나는 코난인가? 어딜 가나 이렇게 자꾸 사건이 일어나지? 누군가가 자꾸 우리 집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무단 투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단 투기를 하냐면 비닐봉투 투명한 비닐봉투에다가 자기네 집에서 그날 먹은 것들을 다 이제 쏟아 부어가지고 우리 집 앞에다가 나의 집 그 음식물 쓰레기 통에다가 넣어놓은 거야. 근데 묵지도 않았어. 그냥 그거를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서 넣어가지고 버렸으면은 말도 안 해. 그냥 그래 우리 집에서 같이 버리자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 투명한 쓰레기 봉투를 묵지도 않고 투명한 봉투를 그냥 봉투 종량제 봉투 사는 게 아까워가지고 그 돈이 아까 그 얼마 한다고 몇백 원 한다고 그거를 우리 집에다가 버린 거예요. 한 달 반 정도를 그렇게 계속 버렸는데 처음에는 그 뭐 그냥 이런 이제 A4 용지에다가 붙여놨어요. 이곳은 우리 집 전용 배출구다. 버리지 마라. 만약에 적발 시에는 절대 선처 없이 고소할 거고 이거 다 걸리면 뭐 과태료 100만 원이고 이거 버리는 사람 제보하시면은 20만 원 포상금 드리겠다 이러면서 붙여놨어요. 그래도 버리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CCTV를 달까 했는데 CCTV를 달려면은 반대쪽 전봇대에 달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법이래요. 막 전봇대 이런 조형물에다가 다는 게 불법이래요. 그래서 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 찍어도 약간 사각지대가 생기는. 그래서 어떡하지 했는데 우리 집 앞에 또 마침 방범용 카메라가 있어요. 저거를 어떻게 보는가 했더니 형사 사건이 일어나야지 볼 수 있대. 일단은 저건 보류 마지막 선택이다 하고 그 CCTV 모형을 사가지고 왔어요. 모형 CCTV를 사가지고 와서 그거를 이제 창문 쪽에다가 이렇게 달아놨어. 모형 CCTV가 요새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전선 막 이렇게 달려있고 진짜같이 불도 반짝반짝 나오고 그래서 좀 높은 데다가 달아놨어요. 그걸 달아놨더니 한 일주일을 안 버리다가 일주일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게 모형이라는 걸 알았나 봐. 일주일 뒤에 그 투명 봉투가 3개가 있는 거예요. 내 쓰레기 봉투 거의 그 장에. 그러니까 모아놨다가 안 버리고 모아놨다가 저거 가짠가 하니까 와가지고 그냥 투척을 해놓고 간 거야. 몰아서. 개빡쳐.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경찰한테 일단 경찰분께 연락을 드려봤어요. 내가 경찰분들한테 전화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걔가 그냥 음식물 쓰레기만 이렇게 버리고 간 게 아니라 내가 내놓은 쓰레기 봉투 있잖아요. 저는 집에서 50리터 쓰레기 봉투를 쓰거든요. 50리터 쓰레기 봉투를 묶어가지고 버리는데 그거를 갈기갈기 찢어놓은 거야. 칼로 막 찢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음식물을 이렇게 해놓고 가고 그러는 거야. 그거 완전 또라이인 거죠. 그래서 나는 조금 무섭기도 했어요. 사실 무서워가지고 경찰분한테 일단 도움 요청을 했어요. 무섭고 좀 위협을 받고 있다. 아니 막말로 저 사람이 지금은 쓰레기를 찢고 있지만 나중에 나를 찢을 수 있는 거잖아. 그 칼로. 너무 무섭잖아요. 죄송하지만 좀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경찰분께서 오셨어요. 와가지고 오케이 상담을 해보자 이러고 오셨는데 와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상 형사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내 쓰레기 봉투를 찢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내가 버리려고 내놓은 쓰레기라서 뭐 재물손괴죄 이런 게 안 되고 그 사람이 만약에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 집 문에다가 막 이렇게 던져가지고 막 묻혔다 그러면은 재물손괴죄 이런 걸로 형사건으로 입건이 가능하대요. 근데 당장 이 그냥 무단 투기 건으로는 아무리 뭐 칼을 썼다 이러더라도 자기네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대. 그래서 내가 그럼 저 방범용 CCTV는 못 보는 거냐 그랬더니 저거는 우리 관할이 아니라서 시청 쪽에 연락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청에 전화를 안 해봤거든요. 한 달 반 동안 2달 동안 2달 동안 시청에 겁나 많이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버린다 수거해달라 이렇게 버린다 이거 못하게 해달라 범인 좀 잡아달라 막 전화를 아마 한 10대 번은 했을 거예요. 그쪽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는 우리 지역의 그 시청을 막 모욕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라고 하시냐면은 대부분 담당자분께서 지금 퇴근을 하셨다. 내일 출근하시면 전화 드리라고 하겠다. 이러고 전화 안 오는 게 다반사였어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하면은
다시 전화해서 전화 주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전화 안 와서 전화 드렸어요. 그러면은 두 가지 반응이에요. 그래요? 이러고 무시하고 다른 얘기 하거나 전화 드렸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시거나 두 개 끝. 처음에는 믿었는데 계속 그러시니까 아하 이게 약간 멘트구나 그랬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처음에는 그 안전신문고라는 게 있는데 거기다가 신고를 했어요. 이걸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방범용 CCTV만 담당하시는 부서가 있대요. 거기다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이쪽이 보인다고 그러면은 와서 한번 보시고 가셔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거 몇 날 며칠이 걸리더라도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갔어요 거기를. 갔는데 다행히도 제가 그 쓰레기를 버린 날과 시간을 기억을 하는 날이 있었어요. 정말 많이 버렸었는데 그 중에서 하루는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버렸겠다라고 추정되는 날이 있었어요. 그날을 한번 봤지. 근데 찍힌 거야. 그 사람이 찍힌 거예요. 막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막 그랬는데 또 그리고 방범용 카메라는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30초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와 너무 화가 나더라고. 보일랑 하면은 돌아가고 보일랑 하면 돌아가고 돌아가는 와중에도 찍힌 거예요. 어떻게 찍혔냐면 이제 쓰레기를 들고 나와서 버리는 장면이 찍힌 거예요. 근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범인이 옆집 사람들이었던 거. 왜 옆집 사람인 걸 아냐면은 여기 건물이 몇 개 없어요. 단독주택이지만 저랑 이 옆집 사람이랑 집주인이 같아요. 그 건물주가 같은 사람이에요. 그 집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 나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버리고 슥 들어가시더라고. 들어가는 건 안 찍혔어요. 왜냐면 방범용 CCTV가 이렇게 돌아갔거든. 근데 옆집 사람인 거.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그 옆집에도 붙어 있어요. 쓰레기 무단 투기하지 마시라고. 선처 절대 없다고 써져 있어. 붙어 있어. 일단 내가 바로 당장 이걸로 막 신고를 하기보다는 아예 모르는 사람이면 신고를 하겠는데 옆집이잖아. 우리 건물주 선생님이 조금 곤란해지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물주 선생님께 연락을 먼저 했어요.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정말 힘들었다. 근데 내가 신고를 하려고 한다. 근데 신고하기 전에 앞서서 집주인 선생님께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전화 드렸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그래도 한번 만나보고 얘기하는 게 낫지 않겠냐. 왜냐면 자기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들끼리 막 돈 갖고 싸우고 뭐 그러는 거 안 좋거든. 좀 말로 편하게 푸는 게 낫지요. 자기가 전화를 해보겠대요.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했더니 모르고 그랬다는 거야. 모르고 그랬음. 내가 옆집 그 집 찾아가서 사과하고 상황 설명하겠음 라고 했대요 옆집이. 그래서 내가 그날 기다렸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금요일이었거든요. 금요일이어서 그날 뭐 오시겠지 밤에 퇴근하고 오시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안 오더라고. 그래서 아하 그러면은 토요일에 오시겠구나. 토요일에 안 오시더라고. 아하 그럼 일요일에 오겠구나. 일요일에도 안 오더라고. 너무 여기서 그때 이제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왜냐면 일요일에 친구들 모아서 집에서 파티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진짜 물로 보이나? 그래서 그냥 신고를 하려고 했다가 신고를 안 했어요. 왜냐면은 내가 그 사람 그 버렸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게 한 5건 정도 됐거든요. 분명 한 20건은 버렸을 거야. 일주일에 3번씩 버렸으니까. 근데 5건 정도밖에 내가 증거를 수집을 안 해놨어요. 근데 5건 정도라고 하더라도 한 건당 20만 원씩 받으면은 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과태료 100만 원이에요. 근데 그걸 100만 원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고 한 건씩 신고를 해야 건당으로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20만 원씩 매주 벌금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5주 동안 20만 원씩 과태료를 내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은. 약간 그 사람 진짜 칼 들고 나 쫓아올 것 같더라고. 그 정도로 또라이인데 진짜로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신고는 안 했고 집주인한테만 얘기를 했죠. 우리 건물주 선생님께 이 사람들 찾아오지도 않았고 나 신고할 생각은 없으나 좀 그렇더라. 이 사람들 아마 좀 그런 사람들인 것 같다. 뭐 그러면서 끝을 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안전신문고에다가 제가 신고를 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범인이 누군지 모를 때 신고를 했어요. 모를 때 신고를 했는데 여기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일이 다 끝났는데 일 다 끝났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그 얘기 들어보니까 범인 찾으신 것 같다라고 하던데 혹시 범인 찾으셨냐 그러길래 네 범인 찾았는데 신고 안 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왜 그러시냐 그러길래 무섭기도 하고 보복당할 것 같아서 안 하기로 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자기가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도와줄 수 있느냐 여쭤봤더니 그 집에다가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받은 것처럼 그 어떤 경고 문구 같은 거, 편지 같은 거를 보내게 돼요. 통보문 같은 거를. 뭐라고 써져 있는 걸 보내냐면 최근에 이 주변에서 무단투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않고 그냥 일반 봉투나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서 버릴 경우 뭐 과태료 얼마를 지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버리지 마시라. 특정하는 듯 안 특정하는 듯 이런 식으로 되게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어쨌든 바로바로 처리를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위협적으로 경고문을 써가지고 그 집에다가 넣어놓겠다고. 그러면 어떠시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달라고.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내가 그러고 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이후로는 우리 집에다가 그 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를 안 했는데 혹시 자기네 집에는 어떻게 버릴까 궁금한 거야. 왜냐면 그 사람은 그랬잖아. 모르고 그랬다고. 자기네 집은 어떻게 버릴까 해서 저번에 이제 산책 가려고 밖에 잠깐 나간 사이에 한번 슥 봤어요. 그 집 쓰레기통을 슥 봤더니 그 편지를 그 경고문을 봐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번에 한번 걸렸어서 그런 건지 이제는 저희가 종량제 봉투에다 버리더라고요. 네, 속이 좀 시원하네요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아마 싸우면 제가 질 거예요. 싸우면 내가 지겠지만 덤벼. 네가 원하면 언제 어디서나 날 만날 수 있어.